사람들은 말하지요. 나이 들면 감정도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걸요. 윤서야, 이제 며느리로 보이지 않아. 여자로 보여.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손은 이미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보든 상관없어. 늙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자격은 있잖아.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치료실 문 너머로 라벤더 향이 흘러들었고 세상 모든 소리가 멎었지요. 우린 안 돼요. 죄예요. 죄라도 좋아. 너 없인 숨을 못 쉬겠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윤서입니다. 올해 50살이지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남편과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지내온 지도 꽤 됐습니다. 남편 민호는 회사 일에 파묻혀 살고 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에 파묻혀 살았지요. 요즘 들어 허리가 자꾸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장 보러 나가면 다리 힘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 동네 약국에서 파스를 사붙이지만 그때뿐이지요. 아이고, 또 허리가 찌릿하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한번 받아봐요. 도수치료사 하셨잖아요. 요즘도 지인들 봐주신다던데. 아버님한테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가족인데 뭐 어때요? 허리 아픈데 참지 말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 한정한 어르신은 올해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분입니다. 예전엔 재활 전문 병원에서 일하셨고 퇴직 후엔 집 근처에서 간단히 사람들 치료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그 손길을 받는다는 건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지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민호가 한번 치료 받아보라고 해서요. 그래, 윤서 허리 아프다며. 언제 시간 괜찮나? 이 주말에 와, 내가 봐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일요일 오후 저는 시댁이 있는 성북동 언덕길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거의 다 진 시기였어요. 언덕 아래 성북 한의원 간판 옆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회색 담벼락이 이어지는 조용한 주택가가 나옵니다. 그 끝에 있는 붉은 벽돌집이 바로 시댁이지요. 대문을 열자 익숙한 화초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환하게 맞아주셨지요. 아이고, 윤서 왔네. 요즘 허리 많이 아프다며. 민호 말 들었어. 네, 어머님, 좀 나아지질 않아서요. 아, 여보, 윤서 왔어. 마당 쪽에서 나오신 아버님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감색 조끼, 그리고 깨끗한 운동화,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된 인상이었지요. 오랜만이네. 윤서 얼굴이 좀 피곤하구나.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허리 아프면 그렇지. 밥 먹고 들어가자꾸나. 안방에 침대 세팅해놨어. 그날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끓이신 들깨 미역국과 잡채가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제 마음은 자꾸 불안했습니다. 치료라는 게 단순히 손으로 근육을 푸는 거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라 그런지 조금 어색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한쪽 벽에는 접이식 치료용 침대가 깔끔히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손소독제, 수건, 그리고 작은 라벤더 오일병 하나. 아버님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허리 쪽이 어디가 제일 아픈가? 정윤서 허리 아래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펴기 힘들어요. 그럼 엎드려봐. 처음엔 조금 아플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시트 냄새와 라벤더 향이 섞여 코끝을 간지렸지요. 아버님의 손길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압력은 세지 않았지만 눌리는 순간마다 묵직하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쪽이 많이 뭉쳤구나. 오래 참았지? 네, 그냥 나이 탓인가 했어요. 나이 탓만은 아니야. 허리 근육은 감정에도 반응하거든. 감정이요? 그래, 오래 참는 사람일수록 허리로 다 받지.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속을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자, 이제 숨 크게 들이쉬고 좋아. 그렇지, 그렇게.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증은 점점 사라지고 몸이 따뜻해졌지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내 아픔을 진심으로 만져준 게 언제였을까? 치료가 끝나자 아버님은 수건으로 제 등을 가볍게 덮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 며칠 쉬고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해졌어요. 다행이네,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찜질 자주 해. 방을 나서는데 복도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화분에 물이 고여 반짝였고 아버님은 그 빛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동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룸미러를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더군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치료였잖아, 윤서야. 별 생각하지 마. 하지만 집에 도착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등에 남은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허리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시리게 뛰었지요. 아버님 손이 왜 이렇게 생각나지? 그날 밤 도봉산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끝에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셨지요. 허리는 감정을 기억한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내 허리는 통증이 아니라 외로움을 품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치료, 그날 이후 제 마음의 방향은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기다려졌지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다음 치료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새로운 하루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깊어질 줄은요. 일요일 아침 창동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아버님 댁에 가는 날이지요. 지난주 치료 후 허리는 한결 편해졌지만 마음은 자꾸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라벤더 향,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말 허리는 감정을 기억한다.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늘 입던 트레이닝복이 눈에 들어왔지만 손이 멈춘 곳은 작년에 사둔 연회색 원피스였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게 입고 싶어졌습니다.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너무 꾸미면 이상하지 않나? 중얼거리며 다시 걸어두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그 옷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원피스를 입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머리도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두니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얼굴이 보였지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 또 치료 가요? 네, 아버님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어요. 민호 존의 허리 좀 나았어요? 네, 많이요. 역시 우리 아버지야. 은퇴해도 손이 약손이지. 민호는 아무 의심도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차를 몰고 창동역 사거리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거의 다 지고 초록 잎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카페 앞에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시댁 대문을 여니 아버님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햇빛이 머리 위로 내려앉아 은빛 머리가 반짝였지요. 윤서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집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허리는 좀 어때?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아버님의 시선이 잠시 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껴졌어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소로 덮으셨지요. 오늘은 좀 다르네. 얼굴이 밝아 보여. 그래요? 그냥 편하게 입었어요. 좋네. 밝은 색이 잘 어울려. 시어머니는 오늘 등산 모임에 가셨다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버님 뿐이었지요.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오일로 해볼까? 지난번보다 근육이 좀 깊이 굳었을 거야. 오일이요? 그래. 걱정 말게. 피부에 자극 없는 거야.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라벤더 오일 병을 열고 손바닥에 덜어 비비셨습니다. 순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차갑지? 금방 따뜻해질 거야. 네, 괜찮아요. 손끝이 허리 근육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어요.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가슴이 자꾸 뛰었습니다. 온기가 척추를 타고 전해져 왔지요. 여기 많이 뭉쳤네. 평소에도 운동 좀 해야 돼. 운동할 시간이 잘 안 나요. 아침마다 급하게 움직이니까요. 그게 문제야. 자기 몸을 좀 아껴야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제 아픔을 걱정해 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요. 그동안 가족에게조차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아버님은 수건을 가져와 제 어깨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네,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늘 피곤해 보여. 그냥 살다 보면 그렇지요. 다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 너무 참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제 눈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지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해요. 그래. 다음 주에도 오게. 허리는 꾸준히 봐야 하나.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의 라벤더 화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빛을 받은 잎들이 반짝였지요. 차에 올라타 창문을 내리자 시댁 마당에서 아버님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렌다는 게 죄인가요? 가사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동역 앞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지난주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치료일 뿐이야. 그 이상은 아니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떨렸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기다려졌지요. 그게 단순히 허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 하루의 끝엔 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정한 내 시아버지이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전날 밤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깐 눈을 붙였지요.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도봉산이 뿌옇게 보였어요. 봄비가 살짝 내린 뒤라 공기가 차갑게 맑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장은 아주 옅게, 옷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회색 니트를 걸쳤어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은 왠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냐 바보같이.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인데도 회사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제 마음은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엔 봄비에 젖은 벚꽃잎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골목을 돌아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왔나? 고개를 들었는데 아버님이 마당에서 화초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에는 여전히 단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살짝 젖은 머리카락과 회색 스웨터, 그리고 미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아. 요즘은 이런 바람이 오히려 좋더라. 그리고 잠시 아버님 눈길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눈빛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허리보다 어깨 쪽을 좀 봐야겠어. 자세가 안 좋은 것 같더군. 아, 그런가요? 어깨가 자주 뻐근하긴 해요. 그래. 오늘은 그쪽 중심으로 하자. 안방에 들어서니 늘 그렇듯 깨끗하게 정돈된 치료용 침대가 보였습니다. 라벤더 오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아버님은 조용히 수건과 오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편하게 엎드려요. 숨 크게 들이쉬고 마음도 힘 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손길이 어깨로 올라왔을 때 순간 몸이 굳었지요. 통증이 있는 곳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아프다기보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정확한 지점을 알고 있다는 듯 움직였어요. 여기 많이 굳었네. 하루 종일 일하나 봐. 그냥 집안일만 해요. 별건 아닌데도 요즘 유난히 피곤하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 챙겨야 돼. 자신을 너무 방치하지 말게.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니 마음속에 쌓인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한참 치료가 이어지던 중 아버님이 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네, 아버님. 지난번에 말했잖아. 허리는 감정을 기억한다고. 네, 기억해요.
한 사람이 외로우면 허리보다 마음이 먼저 굽어버리거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버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아버님도 외로우세요? 누구나 그렇지. 나이 들면 다 외로워. 근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침묵이 흘렀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윤서, 미안하네. 괜히 말이 많았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그래도 말이 조심스러워서 내가 선을 넘은 건 아닌가 싶네.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윤서야, 당신은 참 잘 참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듣고 싶던 말을 이제야 누군가 해준 것 같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아버님은 수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이제 많이 풀렸을 거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라벤더 화분이 젖어 향이 더 짙게 퍼졌습니다. 우산을 쓰며 돌아서는 제 등을 아버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조용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일까? 그분은 나의 시아버지고 나는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이상은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라벤더 향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내 안에 피어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조금 덜 외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 번째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날은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요일 창동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따뜻했지요. 아침에 창문을 열자 도봉산 능선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왜 그리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이후로 제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요동쳤지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지요. 오늘은 안 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결국 옷장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은 원피스를 골랐지요. 하늘색 천의에 작은 흰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 그리고 얇은 베이지색 가디건.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기다림이야.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라벤더 화분 사이로 꿀벌이 날아다녔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쳤지요.
시어머니는 교회 모임으로 외출하셨고 집에는 아버님 혼자 계셨습니다. 왔구나. 윤서야, 오늘은 날이 참 좋네. 네, 아버님, 봄 냄새가 나요. 그렇지. 라벤더도 새순이 났더라고.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오늘따라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허리보다 어깨 위쪽을 중심으로 하세. 지난번보다 많이 풀렸을 거야. 네, 요즘엔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돼. 몸은 솔직하니까.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줄무늬처럼 바닥에 내려앉았지요. 아버님은 수건을 펼치고 오일병을 꺼내셨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준비됐나? 네. 조심스럽게 엎드리자 손길이 천천히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숨결 하나, 움직임 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지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 그래요? 허리가 나아서 그런가 봐요. 그뿐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없이 손끝이 머리 옆에 머물렀고 잠시 후 아버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윤서야, 네, 아버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당신을 보며 마음이 이상해져.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저 그분의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교차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알아. 나도 안 된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말처럼 되지 않더군.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지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수건을 들어 제 어깨 위에 덮어주셨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멈춰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수건 너머로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커튼이 살짝 들렸습니다. 햇빛이 흔들리며 우리 사이를 가볍게 스쳤지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분명 금기의 감정이었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아버님.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윤서야, 네,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나도 당신을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아. 걱정 마세요. 저도 조심할게요. 마당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신 거였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 왔구나. 벌써 다 끝났니? 네, 어머님, 허리 치료 좀 받았어요. 그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그분의 눈길이 잠시 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모든 걸 아는 눈빛 같았지요. 저는 급히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라벤더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동역 앞 신호에 걸렸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채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입술은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무심히 물었습니다. 민호 허리 많이 나았어? 네,
이제 거의 다 괜찮아요. 아버지, 손이 약손이지. 다음 주에도 가봐.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짓는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라벤더 향이 어렴풋이 느껴졌지요.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 5번째 일요일,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고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봄의 끝자락, 창동거리는 연두빛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가슴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커피를 타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부산 출장이야. 일요일 밤에 올게.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민호 허리는 괜찮지? 응, 아버님 덕분에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럼 내일 또 들러봐. 아버지, 손이 약손이잖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치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서자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이상한 설렘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건 치료야. 그냥 허리 치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라벤더 화분이 줄지어 있었고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윤서 왔구나. 네, 아버님, 날이 참 좋네요. 그래, 오늘은 어머님이 친척 댁에 가셨어. 저녁에나 오실 거야.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단둘이 있는 날이구나. 차 한잔하고 시작하자. 아버님은 주방에서 녹차를 우렸습니다. 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라벤더 향이 은근히 섞였습니다. 그분의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깊었지만 그 속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지요. 요즘 잠은 잘 자나? 예전보다 나아요. 아버님 치료 덕분에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얼굴이 좀 수척해졌어. 무리한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의 걱정이라는 말이 남편의 괜찮아? 보다 더 마음에 닿았지요. 방으로 들어가니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수건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일을 조금 써볼까? 근육이 많이 뭉쳤을 테니.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일 향이 퍼지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천천히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그 온기, 그 무게감이 너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윤서야, 네,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나 매일 당신 생각해. 몸이 굳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공기 중에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우리. 알아 하지만 난 이미 멈출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고백은 거칠지만 간절했어요. 그냥 며느리로만 봤는데 이제는 여자로 보여. 당신도 나 보며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있어요. 아버님, 저도 이상해요. 이건 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고 싶었어. 저도요. 숨기기 힘들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마음이 그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이 내 볼을 스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윤서야,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공기 중에 라벤더 향이 짙게 번졌고 바깥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어서 옷 갈아입어. 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윤서 왔구나. 오늘도 치료받았어. 네,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 그 시선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두 뺨이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젠 정말 끝내야 해요.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낼 수 있겠어? 그날 밤 핸드폰 화면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미안해. 오늘 못 다 한 말. 다음 주에 꼭 할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6번째 일요일 아침, 창동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아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지요. 그날따라 거울 속의 제 얼굴이 한층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버님에게서 온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못다 한 말, 다음 주에 꼭 할게. 그 한 문장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끝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시작을? 오전 내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 온다더라. 시댁은 나중에 가도 되지? 괜찮아요. 약속 드렸으니까 다녀올게요. 민호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좋아하시겠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그 무심한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죄책감으로 채웠지요. 빗속을 뚫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동역 사거리의 신호등이 붉은 빛으로 번졌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느릿하게 쓸어내릴 때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야.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비 냄새가 퍼지고 라벤더 화분 위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왔구나. 윤서야. 비 오는 날은 운전 힘들었지. 괜찮아요. 차 막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젖었잖아. 수건 가져올게. 아버님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자꾸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이젠 그만해야 해. 그래도 오늘만은 보고 싶었잖아. 방 안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치료보다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 이야기요? 그래. 지난주에 말했잖아. 못다 한 말이 있다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윤서야. 나 당신 사랑해.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바깥 빗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지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우리 둘 다. 안다는 건 머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아버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하지만 그건 죄예요. 죄라도 좋아. 내 남은 인생. 누굴 이렇게 간절히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당신이라면 그걸로 됐네.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버님이 생각나요.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모든 말을 대신했지요. 잠시 후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어요. 한 손엔 세월의 굳은 살이, 다른 한 손엔 망설임이 있었지요. 이제 그만할까? 아니면 한 번만 더 솔직해질까? 아버님,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순간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무서워. 아니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이젠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의 라벤더 잎 사이로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만 가게. 어머님이 곧 오실 거야. 네, 그리고 윤서야. 네, 아버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당신 덕분에 다시 느꼈네. 고맙네.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마당을 나서는데 빗물에 젖은 돌계단 위에서 신발 밑창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버님이 재빠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해. 괜찮나? 네, 괜찮아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손을 놓았지만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난 그 죄를 지겠소.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7번째 일요일,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동 거리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유리창에 닿는 빗방울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요. 이제 일요일이 되면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반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고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이 보낸 마지막 문장이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되풀이 되었거든요. 고맙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네. 그 말이 제게는 고백이자 이별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요. 시댁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꼭 가야 해요. 민호 허리는 이제 괜찮잖아. 그래도 인사도 드릴 겸 다녀올게요.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그가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제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쓸어내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 무거운 예감이 자라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이 마당에서 우산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흰 셔츠 위에 회색 니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런 날씨에 운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아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라벤더 향 대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아버님은 오늘따라 오일병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 2잔을 올려놓으셨지요. 오늘은 치료 말고 이야기만 하세. 그래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끝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윤서야, 네, 아버님.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만요? 그래, 나도 자꾸 겁이 나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생각하다니. 그게 행복이면서도 동시에 죄였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분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끝내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래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지요. 그 온기를 느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마음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커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이제 가게 더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네, 그럼 저는 이만. 마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이런 날씨에 웬일이야? 그냥 허리 때문에 잠깐 왔어요. 나 치료는 다 끝났어. 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미묘한 눈빛으로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지요. 그래, 조심해서 가. 요즘 비 오는 날엔 길 미끄러워. 네, 어머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백미러에 아버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분은 마당에 서서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죄라 해도 내 마음은 거기 머물러. 그 가사가 마치 제 얘기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물이 흐르고 손등 위에 떨어진 눈물이 함께 섞였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나이도 관계도 도덕도 뛰어넘는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걸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삭제하지 못한 아버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윤서, 오늘은 이야기만 하세. 이게 뭐야, 윤서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건 그냥 그냥.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우리의 비밀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창동의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일요일, 창동 하늘엔 비도 햇살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리고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은 무너진 집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일주일째 아버님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분도 모든 걸 알게 되셨겠지요. 남편이 그날 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아버님이라면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창동 도봉산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그 죄로 살겠소. 그 가사가 오늘따라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엔 낙엽이 흩어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윤서야, 왜 왔나? 그냥 인사드리러요.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끝내는 건 너무 아파서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 알아요. 그래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봐준 건 아버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말에 아버님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당 한쪽의 라벤더 화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젠 시들고 빗물에 젖은 채 고개를 떨군 라벤더. 라벤더는 추운 계절을 버티지 못하지. 하지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봄에 다시 피어나네 해. 그분의 말은 마치 제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별의 인사라는 것도 느꼈지요. 아버님, 우리 정말 다시 볼 수 없을까요? 보면 또 무너질 걸 알잖아.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울지 않았어요. 마지막만큼은 단단하게 남고 싶었으니까요. 아버님은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라벤더 꽃잎이 들어 있었지요. 이거 예전에 당신 좋아하던 향. 이건 이제 내 마지막 인사야.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손끝이 닿았을 때 그분의 온기가 짧게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요. 그분의 눈빛엔 미련도 후회도 그리고 따뜻한 애정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유리병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향은 아버님의 손,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눈빛을 모두 떠올리게 했습니다. 창동역 앞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사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지요. 이제 진짜 그만이에요, 아버님. 그리워도 다시는 가지 않을게요. 그렇게 속삭이는데 어느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응, 다 끝났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창문 밖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책상 위에 유리병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 라벤더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8번째 일요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창동의 새벽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 아주 옅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건 마치 끝이 아닌 조용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은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지요. 누군가는 잘못이라 말하겠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예요. 윤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향은 잊으려 할수록 짙어지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죄의 경계, 그 사이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넘어, 관계를 넘어,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